지금 옆에 누구와 함께 계신가요? 개나리, 진달래, 벚꽃이 어느새 지고 철쭉과 튤립이 고개를 내밀고 우리를 반겨주고 있네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꽃길 사이로 산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마음까지 분홍빛으로 물들 것 같은 추억 하나 만들어 보실까요? 본 방송은 전주 동안아래 라디오의 그림책 여행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안아래 라디오의 핫하고 영한 영희. 글쎄어라 순이. 향기 나는 라니. 쑥쑥 자라는 쑥이입니다. 우리들의 소중한 마음을 동화로 전하는 동화여행 함께 떠나보실까요? 출발! 여러분은 가족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네, 저는 있잖아요. 가족하면 생각나는 색깔이 있어요. 어떤 색깔일까요? 바로 노란색이죠. 많은 색 중에서 노란색이 떠오르는 이유가 딱 있을까요? 왠지 가족하면 포근함이 느껴져서 그래요. 노란색은 따뜻하고 포근함이 상징이잖아요. 가족도 그런 것 같아요. 하루 일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피곤한 몸과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를 반겨주니까요. 맞아요. 자, 저는 가족이란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막 벅차오르거든요. 가족은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주는 영원한 내 편이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우리 가족하면 떠오르는 얼굴이 있잖아요. 가장 먼저 어떤 얼굴이 떠오를까요? 저는요, 가족하면 아이들이 먼저 떠올라요. 거기에 남편 얼굴도 조금 있긴 해요. 오, 남편분 좋으시겠는데요? 오늘 방송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저는 아이들과 부모님이 생각나요. 그러시구나. 저는 집에 문을 열면 제일 먼저 달려와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우리 집 강아지 얼굴이 떠올라요. 수기님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가족을 강아지라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와서 저를 반겨준답니다. 우리 집 강아지도 소중한 우리 가족이잖아요. 함께 살면서 서로 의지하게 되고 강아지가 가족들의 감정을 더 잘 읽고 이해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동물들과 함께 하는 가족들은 우리 수기님처럼 그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우리와 한 지붕 아래 함께 동거동락하고 있는 애완동물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띵동 띵동. 내 마음을 너에게. 애완동물에 관한 그림책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들려드리고 싶나요? 저는 제가 사랑하는 딸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딸이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만을 생각하고 키우고 싶다고 조르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네.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저는요, 특별한 친구가 필요한 모든 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특별한 친구가 필요한 분이 누굴까요? 요즘에 가족들이 있지만 나이 들어서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누군가하고 대화하고 싶을 때도 있을 텐데 그럴 때 이런 애완동물이 있으면 어떨까. 또 혼자 살고 있는 아이들, 어쩔 수 없이 뭐 공부든 직장이든 그런 문제로 혼자 살고 혼밥하고 이런 아이들한테도 정말 이런 사람들이 특별한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 동화를 들려주면 듣고 정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군요. 애완동물에 관한 그림책을 들려드리고 싶은 분들도 참 다양하네요.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그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나요. 이야기 속으로. 애완동물에 관한 이야기들을 만남, 사랑, 이별로 나눠서 함께 들어보려 합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그림책의 일부만 들려드림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만남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미스타쿠 작가님의 안녕 내 친구 루디, 향기나는 나니님께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흰눈이 내리던 어느 날, 긴 수염을 가진 친구가 찾아왔어요. 누군가에게 버림받았던 이 친구는 처음에는 나와 친해지려 하지 않았어요. 또 괴롭힘을 당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빨리 친해지고 싶어서 루디라는 이름도 지어줬지만 소파 밑에서 나오지 않아요. 떼구르르, 아? 루디도 나와 공놀이를 하고 싶은가 봐요. 이제부터 루디와 나는 무엇이든 함께 할 거예요. 내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 루디. 그림책 속 강아지 이름이 누디인데 선생님들은 혹시 기억에 남는 강아지 이름이 있을까요? 아, 네. 저는 연두라는 이름을 가진 강아지를 알고 있거든요. 아, 연두는 푸른 들판을 달리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아, 이 연두라는 이름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연두빛 푸른 들판이 상상이 되고요. 이 연두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네요. 그럼 우리 란니님은 어떤 강아지 이름을 알고 계시나요? 저도 친구가 강아지 2마리를 키우는데 글쎄 이름이 황금과 황금 쪽이에요. 황금이요? 네. 오, 혹시 강아지가 뭐 노란색인가요? 아니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 같아서 황금이라고 했대요. 아, 그렇군요. 황금 쪽이는 입질이 심하고 개구장이라 오은영 선생님 만나 상담받아야 한다며 중학생 딸이 금쪽이라고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 개도 오은영 선생님하고 상담을 좀 받아야 될 텐데 혹시 그러면 강아지들의 성이 황씨인가요? 아, 맞아요, 선생님. 재밌네요. 아, 두 번째 만남은 작가님이 직접 만나서 입양을 하게 된 유기견의 이야기예요. 박자울 작가님의 모두의 개. 작가님께서 강아지에게 쓴 편지글이 있네요. 쑥쑥 자라는 우리 쑥이님께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양 바닷가에 있던 널 보러 서울에서 갔잖아. 전날 가서 기다리다 너를 처음 봤는데 다른 애들은 변죽도 부리는데 너는 더럽게 지저대기만 하고 곁도 안 주더라. 여기저기 부푼 잇몸, 그 겁먹은 눈빛으로 말 시킬 것 같은 표정도 말이야. 무슨 암수술도 받았다는 전력도 난 그냥 다 싫었어. 야, 다 듣고 나니 서운하냐? 걔야, 그래도 솔직한 게 좋잖아. 아저씨랑 나는 작은 집, 그것도 아파트에서 둘 다 일하며 자유롭게 살던 중이라 임시 보호자 자격이 될 수 있을까 싶었지. 정말 두근거리는 신청이고 기다림이었어. 우리에게 온 건 너였지만 그래도 반가웠어. 이번 이야기에서는 상처가 있는 강아지와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유기견이나 유기모가 되지 않게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아이들 데리고 산책할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꼭 이름표나 그 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떠한 이유라도 절대 버리면 안 돼요.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요즘 여름철 휴가에 그렇게 버려지는 애완동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잃어버리게 되면 반려동물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실종된 아이들이 보호소에 가게 되면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얼마쯤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래도 뭐 한 달 정도는 기다려주지 않을까요? 지역마다 다른데 짧게는 5일, 길게는 20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짧네요. 맞아요. 그 기간 동안에 입양이 되지 않는다면 안락사를 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네요. 요즘은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입양할 수도 있대요. 그 버려지거나 잃어버리고 못 찾는 애완동물들이 많아져서 입양하자는 분위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애들이 빨리 좋은 보호자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아세요? 요즘은 앱을 통해서도 입양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입양하는 절차는 앱을 까셔야 되는데 그 네. 앱 이름이 포인핸드라는 앱이거든요. 이곳에 들어가게 되면 전국에 있는 보호소의 공고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개, 고양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애완동물을 화면으로 만날 수 있고요. 그중 왠지 나와 삐리리리리 통할 것 같은 아이가 있다면 내가 끝까지 그 친구를 책임질 수 있는지, 만약에 이 친구가 아프다면 병원까지 데려가서 치료를 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신 후 모든 것이 결정되면 입양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입양을 하는 방법도 좀 참 다양한 것 같네요. 우리가 만남 후에는 헤어짐이 있어서 많은 슬픔을 갖게 되지요. 그런데 만남과 헤어짐 사이에는 사랑이라는 것도 함께해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박자울 작가님의 모두의 개, 쓱쓱 자라는 쓰기님께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가족은 내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 나도 바라는 건 없었어. 하루하루 재미있게 놀았고 하고 싶은 건 다 하게 해줬어. 좀 귀찮을 때도 있었지. 좀 더 가까워진 어느 날 다시 난 병원에 가야 했어. 그래서 새 가족에게 미안했어. 상처가 있는 유기동물들도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사람도 동물도 기다려주는 시간을 잘 보내야지 서로 이해하고 가까워질 수 있겠죠? 맞아요. 저희도 느끼지만 기대하면 좀 실망하는 감도 있잖아요. 기대하지 않고 편안하게 지내줬으면 하는 보호자님의 마음이 느껴지네요. 그럼 두 번째 사랑도 만나보실까요? 네. 두 번째 사랑은 백기나 작가님의 나는 개다. 글쎄여라 쓰니님께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로 침대에 변을 싼 구슬이. 베란다로 쫓겨난 구슬이는 큰 소리로 하울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아주 작은 소리로 혼자 울고 있었죠. 그 작은 소리가 동동이 귀에는 들렸나 봐요. 베란다로 나온 동동이는 구슬이를 꼭 안고 잠이 들었죠. 사랑하는 사이에는 표정으로도 마음을 읽을 수 있고 작은 속삭임도 들리는 것 같아요. 말하지 않고 눈빛만 봐도 통하는 것 있잖아요. 이야기 속에서도 동동이가 구슬이를 사랑하고 있음이 잘 나타나 있네요. 그래요. 저는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 동물 중에서도 왠지 개 강아지가 교감이 제일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슬픈 일이 있는 저에게 다가와 따뜻한 체온을 나누어 주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 활동 시 마스크가 필수였잖아요. 그렇죠. 필수였죠. 제 친구가 산책 나가려고 준비하니까 글쎄 키우던 강아지가 마스크를 물고 와서 갖다 주더래요. 똑똑한데요?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정말 사랑스럽네요. 자,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보호자의 행동만 봐도 다 아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주변을 맴돌면서 따라다니는 것이 보호자를 지켜주려는 행동이래요. 와, 그렇군요. 음. 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눈빛과 몸짓만으로도 대화가 되는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별은 박정섭 작가님의 검은 강아지. 향기나는 나니님께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강아지 그림책에는 글밥이 많지 않아요. 이 그림책에서는 그림이 글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제가 느낀 대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림 중 버려진 쓰레기를 바라보며 자신이 버려진 것을 아는 듯하는 강아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친구로 생각하는 강아지의 모습. 보호자와 숨바꼭질을 하는 줄 아는 강아지의 모습. 보호자가 버리고 간 강아지가 보호자를 기다리며 생활하는 모습이 담긴 이야기였습니다. 보호자에게 버려져서 슬픈 이별을 겪고 있는 검은 강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림책의 그림들 중 어떤 그림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나요? 착하지, 여기서 기다려. 라며 버리고 가는 보호자의 모습이 기억에 남아요. 네, 저는요, 보호자를 기다리며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던 그 강아지가 흰 털에서 검정털로 바뀌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흰털에서 검정털로 바뀌려면 시간이 굉장히 길었을 텐데 책 몇 페이지만으로 그렇게 표현해 주신 작가님이시네요. 맞아요. 저는 거울 속 또 다른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는 강아지 모습에서 슬펐어요. 얼마나 외로우면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친구로 생각했을까 싶어요. 쓸쓸히 마지막을 준비하는 듯 눈 속에 묻혀있는 강아지의 모습도 잊혀지지 않아요. 슬픈 이야기지만 여기서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가 뒷이야기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어떤 뒷이야기가 상상이 되시나요? 책 마지막 장이 산책 중인 사람들이 검은 네. 강아지 쪽으로 걸어가고 있거든요. 왠지 그분들이 우리 검은 강아지를 발견하고 보호소로 데려다 주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쑥이님은 보호소로 데려다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왠지 그분들이 검은 강아지의 가족이 되어줄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검은 강아지가 새로운 가족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애완동물들과 또 어떤 이별의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그 제 주변에 그 강아지와 이별을 한 그 친구가 있었는데요. 하루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다가 네. 갑자기 이 목줄이 풀리는 바람에 강아지가 막 그 길가로 뛰어갔나 봐요. 그래서 그 강아지가 교통사고로 죽었대요. 이 보호자들은 너무너무 슬퍼서 그 강아지에게 장례를 치러줬대요. 요즘은 진짜 애완동물들이 가족으로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맞아요. 장례를 치러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키우던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넌 후에 비슷한 강아지를 입양해서 키우는 분도 봤어요. 아마 이분들은 헤어짐에도 슬기롭게 극복하신 것 같더라고요. 정말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인 것 같기도 하네요. 이별 후에는 또 다른 만남이 기다리는 것 같아요. 만남에는 설레임도 같이 하는 것 같고요. 이번에는 강아지 연두를 키우고 계시는 보호자님과 전화 인터뷰한 내용을 함께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성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그 애완동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혹시 성우님의 애완동물과 그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을 들어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혹시 개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그냥, 딱히 뭐 계기라고 할 건 없고, 네. 그 강아지들이 워낙 이쁘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냥 막연하게 좋아하기는 했는데, 네. 제가 좀 이렇게 강아지 만지고 막 그러는 걸 좀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과연, 개를 키울 수 있을까 그런 자신감은 사실은 없었는데, 음, 저희 이제 딸이 데리고 오면서 음, 만지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고, 아, 지금은 뭐 너무 이쁘죠. 네, 아, 네, 그렇군요. 그렇게, 네, 가까이 있다 보니까 가족처럼 이제 네, 네, 네. 느껴지군요. 근데 네. 처음에는 애긴데도 잘 못 음, 만졌어요. 이렇게 말랑말랑 막 음, 애가 부서질 것 같고, 막 또 물으면 어떡하나 하는 막 이상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강아지뿐이 아니고, 강아지들, 그러니까 그 애완견이나 고양이나 그 다 이뻐지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네, 혹시 그럼 키우면서 가장 네. 그 행복했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어, 이게 밖에서 나갔다가 집에 네, 들어오면 네, 이제 사람은 아마 그렇게 반겨주진 않을 거예요. 맞아요, 걔가 맞아요. 아주 우리 강아지는 너무 네. 막 그냥 너무 반기고 펄쩍펄쩍 뛰고 막 아, 아는 척을 해줄 때까지 이렇게 펄쩍펄쩍 뛰면서 이제 쫓아다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그래서 정말, 너무 좋아요. 이뻐요. 맞아요. 그럴 때 정말 키우는 보람이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럼 혹시 그 강아지를 키우면서 가장 슬펐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저희는 지금 우리 애가 지금 음, 3살밖에 안 돼서 음, 네, 뭐 이렇게 큰 그런 건 없었는데 이제 음, 강아지들은 그 나이가 좀 짧잖아요. 그 그렇죠, 생애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제 늙으면 기력도 음, 없고 이제 그럴까 뭐 이런 생각하면 좀 벌써부터 슬퍼지긴 하는데 어, 얼마 전에 네. 얘가 이제 막 그 설사하고 막 기력 없이 안 먹고 음, 토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그 병원에 데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아, 혹시 이제 장염은 그 강아지들은 치명적이라 그래가지고 아, 그때 막 같이 막 병원 가서 울었던 것 같아. 예, 그렇죠. 혹시 잘못될까 봐. 내 새끼나 네. 예, 마찬가지인데. 예, 새끼가 똑같아요. 그럼 혹시 그 강아지를 키우면서 변화된 일상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집에 있으면 그 말벗인 것 같아요. 그냥 음, 뭐 사람한테 말하듯이 많이는 안 하겠지만 음, 그래도 소소하게 그 음, 대화를 한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아, 그다음에 이제 애하고 또 이렇게 그 애견 카페가 요즘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네네네. 검색해서 좋다고 하는데 좀 멀리 있어도 일부러 네. 데리고 한번 가보고 아, 아무튼 그 강아지가 있음으로 해서 그런 인터넷 검색이나 뭐 이런 거 저런 음, 거를 통해 가지고 음, 건강하게 키우고 싶어서 뭐 훈련도 아, 그렇고 이제 그런저런 거를 검색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TV 프로에 그 뭐 개는 아, 훌륭하다라든가 뭐 동물농장 이런 거 네네. 아, 전보다 오히려 저는 그거를 꼭 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쩌는가 몰라도 저 음, 같은 경우는 이 관심이 더 많아졌어요. 강아지 데리고 애견 카페 가고 같이 외출하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해요. 음. 그럼 그 애완동물을 키우려는 그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사실은 키우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에게 혹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요즘은 진짜 많이 늘기는 했는데 음, 어떤 동물이든지 어릴 때는 다 이쁜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 그때 그 이쁜 것만 생각해가지고 음, 책임감 없게 이렇게 애를 데려다가 키우는 사람들이 음, 있어요. 맞아. 그러면은 이제 음, 그런 분들은 이제 좀 키우다 보면 애가 처음에는 똑같아요. 그 사람이나 그 음, 대소변을 못 가리거든요. 네네. 그 못 가리면 이제 그것도 훈련을 통해서 알려줘야 되고 또 이제 초기에는 저 음,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여기저기 싸대니까 막 계속 닦고 소독하고 그런 그 일과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지쳐가지고 똥오줌 못 가리네 어쩌네 하고 막 학대하고 이러는 경우도 있거든, 보면요. 그러니까, 이쁜 만큼 책임감 갖고 이 아이를 내가 보호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은 좀 갖고 아이를 키웠으면, 강아지를 키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좀 이렇게 부지런해야 돼요. 맞아요.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쉽게 그냥 이쁜 강아지 데려다 키워야지 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애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 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맞아요. 정말 애완동물을 키우려면 그 보호자님들이 정말 많이 부지런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다음에 이 종에 따라서 애들도 좀 기질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나운지 예민한 건지 또 어떤 그런 기질을 조금 알아서 네. 그리고 데려다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막 파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길에다 버리고 가끔 뉴스 접할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맞아요. 네, 그런 유기견은 정말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책임감 있게 키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작은 강아지들이 참 예쁘긴 한데요. 정말 잘 알아보고 내 가족으로 이렇게 맞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네네.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톡톡 깨알 정보통.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 꼭 알아줘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마당에서 뛰어노는 개가 그렇지 않은 개보다 오래 산다고 해요. 하루 30분 정도의 기침적인 운동을 함께 해보세요. 그리고 사람이 먹는 음식도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음식물은 영양학적으로 강아지에게 좋지 않다고 하네요. 그 염분을 비롯한 다양한 성분은 많은 병을 유발할 수 있대요. 근데 아직 시골에서는 사람이 먹는 음식을 그대로 개에게 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맞아요. 정기적으로 예방접종이 필요한데요. 다만 과도한 예방접종은 면역성을 오히려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수의사와 상담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애완동물들과 함께 살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이 참 많지요. 저희와 친숙한 강아지의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선생님들이 아시고 계시는 강아지의 언어가 있을까요? 이것도 언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강아지들이 막 배를 보이고 눕는 강아지들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런 강아지 본 적 있죠? 네. 네. 이거는 그 상대방이 적이 아니라고 확신하거나 그 사람에게 복종한다는 뜻이래요. 그리고 이렇게 막 쓰다듬어 달라고 하고 그 응석을 부리는 행동이라고 하네요. 오히려 많이 안아주면 좋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강아지가 고개를 가우뚱거릴 때는 주인이 하는 말을 제대로 듣기 위한 행동이라고 그래요.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귀 기울이고 있는 거라고 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사랑스럽고 귀여울 것 같아요. 오,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다음에 주인이 무슨 말을 할까? 고개 뾰족하게 까둥거리고 있을 때, 그리고 강아지가 급한 상황에 하품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신을 진정시키고 상대방에게도 진정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배설물을 먹어치우는 강아지의 모습을 본 적 있으시죠? 네네네. 그것 때문에 네. 병원 찾아가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 근데 그건 자연스러운 행동이래요. 배가 고프거나 또는 호기심이 생겨서 또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한 의미라고 하거든요. 또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배설물에 섞여 나오면 그 향에 끌려서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사실이네요. 네. 네.
애완동물들과 관련되는 그림책을 이렇게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우리 마무리로 우리 굿세어라 순이님께서 유기견이라는 걸로 삼행시를 지어오셨거든요. 우리 함께 들어보실까요? 저희가 오늘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알처럼 눈이 맑은 몽실아. 기가 막힌 현실에 얼마나 놀라고 받아들이기 힘들었니? 견디어내고 잘 참아내. 나에게로 온 널 환영해. 와. 몽실이의 모습이 그려지고 힘듦, 아픔, 새로운 만남까지 잘 그려진 삼행시였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주 동아나래 라디오의 6번째 그림책 여행으로 반려동물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따뜻한 봄, 그림책 속 반려동물들과의 만남, 사랑, 이별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반려동물들과 사랑을 나누며 더욱 행복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방송 때 다시 소소한 우리들의 동화 같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